가끔 어떤 분들은 임신하면 여행 언제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으세요. 그쵸. 비행기를 예약을 해놓으신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여행 취소하는 거 무료예요. 괜히 그 위약금 걱정하지 마시고 꼭 가는 일이 정해졌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관련 최신 정보를 윤리적으로 전하는 삼신의사입니다. 오늘 임신에 관계된 얘기를 또 한번 할 건데요. 임신을 하면 되게 이렇게 설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편에서 얘기 드렸지만 유산 같은 것도 생기기 때문에 이거 좀 안전하고 처음에 심장 뛰고 어떻게 보면 배 나오기 전까지는 불안할 수 있는 게 또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만큼 잘 관리하고 이런 증상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임신 혈액 검사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검사를 하고 임신한 다음에 또 피 검사를 하면 사실 피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꼭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의사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전에 검사에서 한 3개월 정도가 경과가 됐다라고 하면 다시 하는 편인데요.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뭐 신기능이나 간기능이나 빈혈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특히나 호르몬적 변화나 어떤 몸의 변화에 의해서 엄마의 몸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런 검사들은 다시 해서 이게 내 몸이 임신을 지속하기에 괜찮은 몸 상태인지 애기한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질병이 있거나 하진 않은지는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여기서 제일 핫한 것 중에 하나가 갑상선이에요. 실제로 4 정도가 높으면 자극 호르몬 4 정도 이상이면 특정 약을 써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아기가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는 주스가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주스가 초기에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미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두뇌 발달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중요할 수가 있고 신경계 발달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체에서 제대로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서 아기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임신일 때의 정상 수치와 임신을 원하시는 상황, 임신은 초기일 상황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적정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4 정도 나왔다. 기준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3 이상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주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조금 저용량으로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리겠지만 요즘에는 상과적으로 지능이나 아니면 자폐나 이런 것도 임신 전에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상선을 조절하면 그럴 가능성을 더 많이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도 제가 볼 때는 임신 필수 검사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검사하시라는 거예요. 유산 걱정하잖아요. 심장 소리는 그러면 2주까지는 꼭 들려야 된다 이럴 게 있을까요? 아기 집 크기가 그래도 한 2.5cm 정도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심박동은 들리는 게 정상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약간 마지노선 같은 게 조금 정해져 있기는 해요. 사실 초기는 굉장히 좀 애매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뭐 아기 집 크기 그리고 뭐 두 번째가 이제 아기 집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2주 정도 안으로는 이제 심장 소리나 이런 부분들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 말합니다. 4주 피검사, 5주 초음파, 6주 심장소리, 그 다음에 7주까지는 들려야 된다. 8주 넘어서까지도 안 들리면 그때는 좀 잘 봐야 돼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고 저희가 관여하는 바는 4주, 5주, 6주 사이에 8주까지 잘 가야 되는 거를 도와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7주, 그 다음에 8주로 넘어가는데요. 8주가 큰 의미가 있나요? 8주 정도 되면 그래도 아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은 아기 크기가 한 1cm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유산의 위험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기가 태반이나 이런 부분들 형성되고 아기 크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8주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임신하면 여행 언제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으세요. 그쵸. 6주 차 얘기하면 저도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비행기표 있다고 하고 비행기 언제 타면 좋을까요, 선생님? 저는 사실 태교 여행이나 이런 데 조금 부정적인 편이기는 해서 중기 정도 접어들고 가시라고 얘기 드리기는 하는데 비행기를 예약을 해놓으신 상태라고 하면 어디로 어떻게 가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심해서 다녀오시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한 14주, 15주 정도는 돼야지 가시라고 하는데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선생님 말씀대로 1, 3분기 네. 임신을 3번으로 나누잖아요. 네. 14주까지, 28주까지, 42주까지 나누는데 1, 3분기는 적어도 지나자. 그다음에 1, 3분기 지났더라도 가면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진단서 써드리거든요. 그러면 여행 취소하는 거 무료예요. 괜히 그 위약금 걱정하지 마시고 꼭 가는 일이 정해졌다고 하면 저희랑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시험관 시술을 하면 초음파를 자주 봐야 된다 이런 마약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제 자연 임신이랑은 다르게 시작 때부터 저희가 과량의 어떤 호르몬제를 투여하잖아요. 그런 호르몬제 투여가 결국에는 몸 안에서 어떤 호르몬의 파동성이 조금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파동성이 너무 크게 일어나면 결국에는 임신 상태에서도 조금 뭐 내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저희가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황체기 보충이라고 해서 질정, 주사, 먹는 약 이런 부분들을 보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약을 조금 어떻게 증량을 할지 아니면은 차차 감량을 해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도 자연 임신보다는 조금 더 자주 초음파를 봐야 돼요. 자, 임신을 하면 제일 궁금한 게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선생님? 많은 분들이 성별을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마 닮았냐, 아빠 닮았냐. 두 번째가 건강한 임신인지, 기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그 다음에 대한 아이에 대한 걱정인데, 그래서 이제 기형 검사는 어떤 게 있죠,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 통합검사라고 해서 11주나 아니면 15주차 요 정도쯤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종합해서 얘기를 드리는 통합검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정밀도가 높은 니프티라는 검사, 세 번째로는 모든 기형 검사의 확진 검사라고 할 수 있는 양수 검사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검사를 다 하나요, 우리가? 다 하지는 않고요. 대중적으로는 사실은 통합 검사를 제일 많이들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니프티 검사나 양수 검사를 권장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인 경우에 조금 더 정밀한 검사 하시는 거 권장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험관 시술 같은 시술에 의해서 임신이 되신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검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통합 검사, 이제 기본 검사에서 뭔가 고위험군으로 나왔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검사가 필요하니까 니프티나 양수 검사를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통합 검사보다는 니프티 검사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죠, 선생님? 니프티 검사 자체가 위험도가 일단 거의 없는 검사잖아요. 일단 산모환의 그냥 말초혈액에서 이제 네. 태아의 어떤 염색체 부분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아기한테 가해지는 위험도가 그냥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도가 없는 반면에 통합 검사에 비해서 거의 10배가 넘는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염색체 자체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형태나 대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여기 있는 3개의 검사를 제가 다 받아봤거든요. 통합 검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하니까 약간 결과를 한 번에 보고 싶은 약간 그 한국인의 빨리빨리 마음이 조금 약간 좀 대치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양수 검사는 생각보다는 별로 아프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초반에 긴장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검사를 할 때. 니프티 검사가 제일 좀 불편함 없이 그냥 바로 확실하게 이제 검사를 결과를 알 수가 있고 성별도 또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궁금하게 의료진을 찾아가야 될 일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꼭 찾아가야 될까요? 임신의 어떤 기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이나 이런 부분들 호르몬적 자극을 하고 난 다음에 초반에 약간 뭐 배가 너무 부풀어 오른 느낌이 들면서 약간 좀 숨이 차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이런 증상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난소 과자극 증후군 OHSS 증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술을 하셨던 병원, 여의치 않으면 다른 병원에 가셔도 괜찮긴 하지만 시술을 하셨던 병원에 가서 적절하게 초음파 검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뭐 피검사나 아니면 주사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임신이 진단이 되고 난 다음에 선홍색 출혈이나 아니면은 뭐 생리통 같은 복통, 싸하게 아프다던가 쑤시듯이 아프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있다라고 하면 유산 징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로 뭐 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사실은 뭐 혈종이 없더라도 그런 증상만으로도 결국에는 절박 유산이라고 해서 유산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징후이기 때문에 유산 방지 주사나 먹는 약을 쓰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삼칠의사 처방 뭐라고 설명드릴까요, 선생님? 원장님이 적어주신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기집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그런 단계의 시작인 것 같은데 초반부터 출혈이나 아니면 뭐 복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업까지 부부가 함께 몸과 마음을 좀 잘 돌보시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적절히 의료적인 케어를 받으시면서 보시면 분명히 졸업도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출산까지 잘 완료가 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은 있는 거죠. 그쵸? 끝은 있죠. 네.